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경영대학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대학에서 경영 전략과 국제경영, 글로벌 경영을 주로 강의하고 있는 이동기 교수입니다. 비록 녹화 영상이지만은, 이 녹화 영상을 통해서나마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 드릴 내용은 이 상생과 통합을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주제입니다. 협상 전략의 관점에서 기업 경영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자.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협상 전략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주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가능한 한, 조금 신속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 내용이, 저도 이 원로 교수 측에 들어가다 보니까 손에 들고 있는 원고 내용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돋보기를 좀 쓰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말씀에 목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들어가며 도입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통합적, 상생적 협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인 시사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왜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게 됐느냐라는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기업과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주요한 이슈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과 또 그 위기 극복과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혁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 해결, 그리고 이 양극화되고 분열된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 해결,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키워드는 통합과 상생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압축된다고 봅니다. 통합과 상생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통합이 되고 상생이 되느냐? 통합과 상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통합과 상생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통합과 상생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통합적 협상 문화, 통합적 또는 상생적 협상 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강의가 준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정의는, 협상은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협상을 정의하면, 갈등과 모순, 이해관계의 갈등과 모순이 얽혀 있는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풀어내는 과학적 접근이다. 협상도 과학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의 경영
기업 경영의 프로세스도 협상의 프로세스다. 또 정치 사회적, 단순하게 기업 경영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복잡한 우리 정치 사회적 갈등의 해결 과정도 결국은 협상에 의해서 성숙한 협상 문화가 정착되어야 해결된다. 이런 이제 그 입장에서 문제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전략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협상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거래 전략과 관계 전략 또는 통합 전략, 이 세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거래 전략은 나의 이익, 나 자신의 이익, 자기 이익을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 이익의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다. 관계 전략은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 유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전략이다. 통합 전략은, 거래 전략은 지나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관계 전략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전략이라서, 통합 전략은 조금 더 균형 있게 양쪽 협상 당사자 모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생의 전략이다. 또는 통합 전략의 핵심이, 통합 전략의 핵심은 윈윈, 상생 또는 공동 이익의 추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 전략 중에서 거래 전략이나 관계 전략은 우리가 다시 또 이 배분적 협상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관계 전략과 거래 전략을 하나로 묶어서는 이 배분적 협상 또는 갑을 중심 협상 전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협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 또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가장 바람직한 협상 전략은 많은 경우 기업 경영의 문제든 뭐 정치 사회적 문제든 외교 문제든 뭐 국제적인 문제든 남북 문제든 가장 바람직한 협상 전략은 통합 전략이 우리와 상대방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 윈윈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협상 전략이다. 이것이 협상 전략의 기본적인 이론인데, 많은 경우 협상의 협상의 현장에서는 관계 전략 아니면은 거래 전략 아니면 관계 전략이 주로 쓰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협상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통합 전략인데, 현실에서는 내가 이번 협상에서 거래 전략을 쓸까? 관계 전략을 쓸까?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닌 관계 전략과 거래 전략 사이에서 협상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 협상에서 발생하고 협상과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협상 전략은 협상 전략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변화는 배분적 협상 또는 거래 전략이나 관계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통합적 상생 협상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협상 전략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상생이 중요하다. 사회 통합이 중요하다.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정치와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오고,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양극화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상생이 되느냐 또는 윈윈이 되느냐. 협상 전략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을 해야 통합적 윈윈 협상이 되는가 이 문제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해야 통합적 윈윈이 협상이 되는가 하는 요 이슈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몇 가지의 협상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 국민 전체가 또는 뭐 기업 경영 관계 하시는 분들이 또는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협상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모든 협상은 상생적 윈윈 협상이 되고 어렵고 복잡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문제도 통합적 상생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적 협상도 하나의 과학이라고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나온 기본 원칙을 철저히 우리가 따르고 지키면은 통합적 협상이 가능하다. 그럼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협상에서는 과정이 중요하다.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협상의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한테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결과, 아웃컴,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 과정보다는 어떤 협상의 결과,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과정과 절차를 좀 무시하고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협상은 협상의 과정이 철저하게 원칙에 맞게 진행이 되면은 결과는 저절로 바람직한 윈윈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 협상은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협상은 기본적으로 그 협상 관련 당사자 모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인데 효율적이고 또 우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원칙화된 방법이 있는데 이 원칙화된 방법은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나 혼자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시작 단계, 가장 그 협상의 시초적 단계에서부터 상대방과 협상의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하자. 프로세스에 관한 원칙을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협상의 프로세스, 과정을 그 상대방과 의논하고 합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협상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라. 협상의 범위와 대상을 애매모호하게 설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하나의 국내 사례는 아니지만 해외 사례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기업인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기업 있죠. 아마존이 지금 현재 본사는 미국 시애틀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만은 기업이 사세가 확장이 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제2의 본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미국의 주요 도시에 제안서를 아마존의 본사가 해당 도시로 이전을 하면은 어떤 혜택과 지원을 해 줄래?
라고 요청하는 제안서를 요청을 해서 여러 도시에서 제안서를 받은 다음에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롱아일랜드 시티라는 미국 뉴욕시에 있는 뉴욕시의 퀸스라는 지역에 있는 롱아일랜드 시티라는 지역으로 제2 본사 설립지를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본사를 이전한다. 그리고 뉴욕시와 구체적으로 뉴욕시와 뉴욕주와 구체적인 협의 절차에 들어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존은 그때까지만 해도 뉴욕시 정부, 뉴욕주 정부, 뉴욕시장, 주지사와 잘 협의를 진행하면은 뭐 문제가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롱아일랜드 시티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 또는 여러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대외적으로 아마존은 롱아일랜드 시티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어나운스를 해버린 상태에서 지역 주민과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과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될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아마존은 고민 끝에 롱아일랜드 시티에 제2의 본사를 설립하려던 계획 자체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잘못하면 이미 대외적으로 옮긴다고 확정을 발표한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계속 끌려다닐 것 같은 우려 때문에 결국 제2 본사 이전이 아니라 확장 계획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 복잡한 협상 문제에 있어서 협상의 대상을 너무 좁게 설정한 거죠. 뉴욕시와 뉴욕주 지사만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롱아일랜드 시티라는 그 지역사회,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도 중요한 협상 대상자다. 대외적으로 여기로 롱아일랜드 시티로 결정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협상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너무 늦은 거죠. 처음부터 협상의 대상을 너무 좁게 설정하고 나서 뒤늦게 협상을 추진하니까 굉장히 협상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 그 협상은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라는 큰 대원칙 하에서의 두 번째 이슈는 관계와 릴레이션십과 딜, 거래를 분리해서 접근해라. 관계와 거래를 분리해서 접근하라. 이게 상당히 그 한 줄로 이렇게 표현된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계와 뭐 개인 대 개인 간에도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금전이나 상업적인 거래가 있다면 거래적 관계가 있죠. 인간적 관계와 거래적. 두 가지를 분리한다는 게 이게 우리 정서상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상에 있어서 거래 전략은 거래를 더 중시하는 전략이고 관계 전략은 관계를 더 중시하는 전략. 통합적 전략은 거래와 관계를 둘 다 동시에 중시하는 전략이죠. 거래와 관계를 둘 다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관계와 거래를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 관계와 거래를 분리를 못하면은 항상 이번 협상은 관계가 더 중요하냐, 거래가 더 중요하냐, 둘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놓여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관계 전략으로 가는 것이고, 거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은 거래 전략으로 가는 것이죠. 관계와 거래는 서로 양립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통합적 전략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관계와 거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와 거래는 서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관계가 서로 상세 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아니라 양립 가능한 관계이지. 양립 가능해 하려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관계는 관계고 거래는 거래다. 거래는 냉철하게, 관계는 부드럽게.
이 원칙을 모든 협상에 적용해야 된다. 거래는 냉철하게, 관계는 부드럽게. 그 사람, 그 협상 파트너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관계, 어떤 거래 관계가 있고 어떤 인간적인, 사회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든지 이거와 상관없이 모든 협상은 윈윈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는 냉철하게, 관계는 부드럽게. 두 가지. 근데 이거가 참 우리 정서와 우리 문화에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이거 잘합니다. 중국의 관시라는 거는요, 거래와 관계를 잘 구분하면서 그 중에 하나, 관계를 관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두 개를 잘 구분을 못해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의 차이는. 관계는 항상 건설적이고 우호적이어야 된다. 설령 협상이 깨질지라도 그 협상 파트너와의 릴레이션십은 좋게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래는 냉철하게, 관계는 부드럽게를 잘 못하고, 거래가 냉철하면은 관계도 냉철하고, 거래가 부드러우면은 관계가 부드럽게 해야 되면 또 거래도 부드럽게 하고, 둘 다 부드럽게 하든지, 둘 다 냉철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심각한 이제 협상의 오류의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협상은 거래를 냉철하게, 관계는 부드럽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사람하고는 냉철하게 협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래도 냉철하게, 관계도 냉철하게, 또는 거래와 관계 모두를 부드럽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고의 오류에 우리가 빠지면서 관계와 거래의 분리가 잘 안 되고 통합적 협상도 어려워진다.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은데 쉽지가 않다. 이 두 번째, 첫 번째, 협상은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라는 대원칙의 두 번째 전략으로 관계와 거래를 분리해서 접근하라는 하나의 사례로, 이게 굉장히 간단한 원칙 같은데도 마음에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 실천하기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쉽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이게 나타났느냐를 통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실제 사례를, 이것도 외국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IT 서비스 협상 사례라 그래서 세계적인 IT 서비스 기업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이제 대형 제조업체와 사이에 그 큰 규모의 ERP라는 그 대규모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그 계약을 놓고 벌어지는 계약 협상 사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제조업체와 세계적인 IT 서비스 업체의 양쪽의 실무 팀들이, 두 팀이 모여서 그 대규모 IT 서비스 계약을 협상하고 종결하는 그런 이제 임무를 맡고 두 팀이 모였는데, 두 팀이 제일 먼저 모여서 칠판에 썼습니다. 칠판 하나를 큰 걸 갖다 놓고 가운데다가 여기서 칠판에 쓰여져 있는, 그 당시 칠판에 쓰여져 있었던 글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 두 팀이 이번 협상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뭐냐? 만족스러운 거래와 두 회사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거래와 두 회사 사이에 견실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죠. 만족스러운 거래와 견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두 개를 분리한 것. 그래서 왼쪽 칠판에는 거래에 관한 뭘 어떻게 하면은 이 만족스러운 거래가 되느냐를 왼쪽 칠판에 쓰고, 오른쪽 칠판에는 뭘 어떻게 하면은 두 회사 사이에 견실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라는 걸 오른쪽 칠판에 썼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칠판에 견실한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뭐냐? 두 회사 사이에 견실한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두 회사 사이에 서로 대화를 할 때 우리 회사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뭐 수치를 조작한다든가 부풀린다든가
상대방이 잘 모를 것 같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짓말,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직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상대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이쪽은 항상 우리한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지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정보를 왜곡하지 않았다라는 신뢰성. 그 다음에 서로 상대방이 자기보다 조금 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내가 갑이 있고 상대가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상대방의 처지를 악용을 해서 뭐 우리가 푸시를 한다든가 강압적 태도를 자제한다. 상당 나이스하고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 회사가 처해 있는 현재 목표를 충분히 이해한다.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나온다는 거죠.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협의의 시간, 우리한테 유리하거나 유불리를 따져서 시간을 끌거나 뭐 이렇게 하죠. 항상 시간을 합의한 대로 잘 지킨다. 적시성, 시간을 계획한 대로 시간 내에 잘 끝낸다. 모든 협의를. 항상 상호 존중한. 설령 딜이 깨지더라도 서로 항상 존중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헤어진다.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계속 가진다. 이렇게 가지면은 이제 그 상대방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왼쪽에 있는 거래에 관한 쟁점은 예를 들어서 이게 대규모의 ERP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하드웨어 철수와 교체 또는 그 제3자의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수준 그 다음에 뭐 직원 이동의 조건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큰 이슈만 쭉 정리를 해보면 여기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프라이스죠. 가격. 이게 수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그 거래에 관한 쟁점 중에서 이익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죠. 이익의 균형을 취하. 그래서 이 대형 제조업체, 고객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이슈 4개는 IT 서비스 기업이 양보를 하고, IT 서비스 기업의 진짜 중요한 3가지는 클라이언트가 양보를 하고,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죠. 이 7가지 이슈 중에 4가지는 클라이언트가 양보를 하고, 3가지는 IT 서비스 기업이 양보를 하고, 이게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바로 거래, 두 회사의 모두의 만족스러운 거래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여기에 따라 칠판에 써진 대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양보하는 게 좋은 릴레이션십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랬죠? 앞에서 보면은 가격은 거래에 관한 이슈지 관계에 관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두 회사 사이에서. 그러니까 가격을 깎아주면은 거래 조건은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가격을 깎아준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깎아준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뭐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슈들을 그 관계에 관련되는 이슈를 잘 관리를 하면은 관계가 좋아지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엠퍼시, 공감대 형성이 진짜 중요하다.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라는 것이 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나 또는 아까 말한 거래 조건을 뭐 좋게 해야 되거나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관계를 좋게 하는 데는 엠퍼시, 상대방과의 공감 형성이 중요하고, 공감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이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내 말을 정말 열심히 경청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만 줘도 상대방과의 관계는 좋아진다는 겁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중요한 포인트. 상대의 말을 경청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근데 딴 데서 상대방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막 무슨 선물을 주고 뇌물을 주고 딴 방법을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게 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기본 원칙, 상대의 말을 잘 듣고 혹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잘해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많이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 중요한 게 내가 말을 잘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말을 잘해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일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설득의 지름길이라면 좋은 관계 유지는 말을 잘 듣는 거. 내가 입 아프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질문을 잘하는 겁니다. 듣고 나서 그래요. 이 회사 얘기 들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궁금해서 자꾸 파고들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이 사람이 내 얘기를 경청해 주면서 그렇게 경청해 주면서도 가끔 살짝 예리한 질문을 팍 던지면 중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호 인식의 차이도 파악하고 상대방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을 해서 얘기를 잘 들으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자꾸 상대방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신뢰가 구축이 된다. 특히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 조금 상대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더라도 흥분하면 안 되는 거죠.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감정. 이것이 바로 그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한 공감 형성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 두 번째, 큰 통합적 협상을 위한 원칙. 두 번째는 대안을 확보해라 또는 협상 결렬을 대비해라. 협상 결렬을 대비해라. 모든 협상이 다 결과가 좋은 상대방 우호적으로 그 합의가 이루어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협상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서로 의견 차이도 크고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모든 협상을 하다 보면 결렬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결렬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협상 결렬을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협상 결렬 대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이 협상이 깨졌을 때, 결렬됐을 때 나는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준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성공한 협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협상을 중단하는 법을 배워라. 한 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크다. 중소부품업체가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큰 대기업에 그 회사 매출의 70%, 80%를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협상이 깨지면은 내가 다른 회사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처가 갑자기 마련이 되지를 않죠.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거래 의존도를 낮춰야만 비로소 그 대안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통합적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협상장에 나가기 전에 전략적으로 거래 의존도를 특정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의존도를 낮추거나 하는 이런 전략적인 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협상 결렬시를 대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에 관련된 두 번째 원칙으로 협상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사항에 대한 적절한 구속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설령 합의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결렬될 위험도 크지만 협상에서는 합의가 설령 됐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약속한 대로 제대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히 지킬 것이라는 커미트먼트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합의사항은
상대방과 구두로 합의가 됐는데 최종 계약서 상에는 복잡하니까 좀 뺐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고, 특히 이 합의된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상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실행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합의 사항의 해석이 애매모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사항에 분명히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통합적 협상을 위한 원칙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라.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라. 그래서 창의적인 협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사고가 개입이 돼야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통합적 윈윈 솔루션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라는 게 이것도 너무 추상적인 말이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창의적인 접근을 하는 게 되는 거냐?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창의적이 되느냐? 입장과 이해관심사를 구별해라. 입장과 이해관심사. 영어로 포지션과 인트레스트를 구별해라. 오렌지를 하나 놓고 다투는 형제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은 일화가 하나 있죠. 오렌지를 놓고 다투는 형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형한테 너 오렌지 왜 가지려고 그러냐? 나는 이 오렌지 가지고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 먹고 싶습니다. 알맹이 꺼내서. 동생 보고 너는 뭐 하려고 그러냐? 껍질 까서 얼굴 마사지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쪽은 껍질 가지면 되고 한쪽은 알맹이를 가지면 되는데 서로 다툴 일이 전혀 아닌데 왜 두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나요? 내가 목이 마르다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 먹고 싶다. 그러려면은 저 오렌지가 필요하다. 내가 목이 말라서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 먹고 싶다는 거는 인트레스트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 오렌지를 가져야 그게 가능하니까 저 오렌지를 가지겠다는 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은 양립 불가능한데 뒤에 있는 인트레스트, 왜 오렌지를 가지고자 하는 것, 인트레스트를 얘기하면은 두 사람의 인트레스트는 상호 양립 가능하죠. 한쪽은 껍질을 가지면 되고 한쪽은 알맹이를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양립 불가능한 입장 뒤에는 양립 가능한 이해관심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뜻 봐서 양쪽의 포지션만 보면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대립적인 문제도 사실은 이해관심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윈윈의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협상은 가능한 한 포지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인트레스트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협상이 진행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여러 협상들에 있어서 여러 이슈들이 있을 때, 협상에 있어서 이 단일 이슈에 가능한 한 단일 주제 협상, 한 가지 이슈만 놓고 하는 협상, 가격을 놓고 하는 협상이라든가 한 가지 이슈만 놓고 하는 단일 주제 협상은 피해야 된다. 또 주제가 여러 개 있더라도 가격, 품질, 납기 여러 개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하나씩 타결하고자 하는 순차적인 협상도 피해야 된다. 그것은 결국 단일 주제 협상과 똑같아지니까. 여러 개를 이슈를 복수화해서 반드시 패키지 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개는 이슈가 4개다. 두 개는 네가 양보하고 두 개는 내가 양보해서 파트가 가능해요. 가치의 교환이 가능해야 돼요. 가치의 교환. 가격이 하나만 놓고 협상을 하면 한쪽은 비싸게 팔라 그러고 한쪽은 싸게 살라 그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이슈를 잘게 쪼개서 복수화하고 그 다음에는 패키지 딜을 해라. 그러면은 윈윈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적 협상 전략 중에서 세 번째 창의적 옵션을 창의적인 협상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 3가지, 세 번째로 창의적 옵션을 개발해라.
한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양쪽에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안이 A 안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 회사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안 하나만 놓고 계속 주장을 하고 B 회사에서 상대방에서는 또 B 안이 최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한 가지 답안만 자꾸 제시하지 말고 가능한 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느냐? 문제 해결의 옵션을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모두 다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중에 어느 것이 두 회사의 모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지를 같이 검토하는 작업이 돼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는 옵션의 폭을 가능한 한 개수를 늘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옵션의 폭을 또는 옵션의 숫자를 넓혀놓고 그 중에서 최적이 뭔가를 찾는 과정을 거쳐야지 한쪽에서 하나의 안만 올려놓고 이 안이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다 보면은 윈윈 솔루션을 찾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창의적 협상이 되기 위한 이 네 번째 조건으로 결국은 아무리 창의적인 안이 올라오더라도 결국 창의적이란 말이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죠. 아주 창의적이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을 때,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이 손해본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쪽에서 앞에서 얘기한 테이블 위에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와 있다, 또는 양쪽에서 주장한 안이 서로 다르다. 그럴 때 어떤 안이 더 바람직하고 공정은 아닐까? 우리 안이 여러 개 있거나 서로 양쪽이 주장하는 최적의 안이 서로 다를 때 어떤 것이 최선일까를 판단하는 공정한 또는 객관적인 기준을 미리 협상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놓고 자꾸 협상하라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 안을 평가하는 기준,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에 대해서 서로 미리 합의를 해놓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공정성을 가진 또는 객관성을 가진 기준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해놓거나 또는 양쪽이 그 기준에 대해서 합의조차도 힘들면은 제3의 중재자를 이용해서 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기준을 도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적 협상을 위한 마지막 네 번째 원칙, 내부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협상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협상 당사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협상 상대방과의 협상보다도 협상 테이블하고 우리 같은 쪽에 있는 우리 여러 이해관계자들 또는 회사 내부의 직원이나 또는 이 경영진이나 직원이나 또는 우리 회사와 직접 관련된 내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이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상대방과의 협상도 윈윈이 되고 통합적 협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내부 협상도 통합적으로 상생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부 협상은 물론 이제 이 최고 경영층과 종업원, 직원 사이에는 뭐 순수한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다소 협상 상대방과의 수평적 협상보다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 스피릿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골고루 수렴이 되고 이 그 통합적 또는 상생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합적 협상이 되기 위한 큰 4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협상의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프로세스에 더 신경을 써라. 2번째, 협상이 결렬됐을 때를 대비해라. 결렬됐을 때를 대비한 대안을 확보해라. 3번째가 창의적 협상이 되도록 여러 이 세부적인 원칙을 활용해라. 마지막으로 4번째, 내부적 협상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4가지를 잘 기억을 하면은 통합적 협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분적 사고를 버려라. 그러니까 거래적 협상이든 거래 전략이든 관계 전략이든 둘 다 기본적으로는 배분적 사고, 제로섬 게임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전략과 관계 전략 중에 하나를 쓰고자 하는 일반적인 이 관성을 버리고 통합적 협상, 통합적 사고를, 배분적 사고를 버리고 통합적 사고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성숙한 협상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기업 경쟁력과 더 나아가서 세상과 사회의 변화를 바람직하게 세상과 사회를 바꾼다. 훌륭한 협상가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배분적 사고에서 통합적 사고로 바꾼다라는 말의 핵심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은 오화적 사고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사고에서 엔드의 사고, 양쪽 엔드가 아니고 오화가 아니고 엔드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이게 추상적이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